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하는가란 제목의 기사와 중국 영화평론가가 넷플릭스 한국 영상산업에 대한 미래 분석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과 그 칼럼을 본 중화권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영화를 이례적으로 방송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 일단 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시작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익 금지 조치, 이른바 한알령이 해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한국 영화가 개봉된 데다 선 국가안보실장 방한 기간 중 중국 정부로부터 한알령의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시그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영화 오문이가 중국 영화관에서 개봉된 지난 3일 자신을 고품질 영화 및 TV 제작자로 소개한 한 파워블로거는 포털 통신왕의 오문이는 2015년 9월 17일 암살 이후 2269일 만에 중국 본토에서 개봉한 최초의 한국 영화라며 공식 문서에 한알령이라는 건 없었지만 제재는 실제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는 2016년 부산행으로 도약하고 2019년 기생충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드라마이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차원의 열기를 보여줬다며 더 많은 한국 영화가 도입되면 관객들은 우수한 품질의 걸작들을 볼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평론가 우친공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알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한류 스타들이 웨이보 가입을 서두르거나 오래전에 활동을 접었던 이들은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알령 해제 신호로 보이그룹 엑소가 텐센트 뮤직 어워드에 화상으로 출연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알령 해제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선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과 회담을 가진 직후부터입니다. 회담 내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원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 강조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시기는 두고 봐야겠지만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알령 해제 이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영화, 블로거는 한국 영화는 이미 아시아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수한 한국 영화 도입은 건전한 경쟁을 유발해 중국 영화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예술이 폭발적인 나라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의 저질 오타쿠가 아닌 한류를 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무조건 반대, 이제 중국 아이돌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된다, 못 따라가니까, 실력이 비교가 안 되니까 라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영화평론가가 쓴 넷플릭스와 한국과의 관계를 다룬 칼럼이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는 한국 방송은 이미 죽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미 한국서 대박, 오징어 게임 이후 넷플릭스는 반드시 추가 투자를 해서 이 시장을 철저히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독자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각 플랫폼 수익은 얼마이고 한국인은 산업사슬 속 임금만 챙길 뿐 산업사슬 전체의 잉여 가치를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은 한국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 한국 영화의 강점은 산업 전반에 산업사슬이 잘 갖춰져 있는 체계적인 영상 산업이다. 각 요소의 원가가 낮고 작은 투자로 품질을 보장하며 큰 투자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연예인을 양성하는 연예기획사, 동아시아의 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괜찮은 디지털 기기 산업, 음악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 있다. 그러니 그들의 배우는 싸고 제작 비용도 싸다. 반면 출연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국은 뭘 가지고 나와 싸울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인의 약점은 시나리오의 절대적인 희소성과 자본의 상대적 희소성이다. 한국인의 약점은 현재 미국 자본의 강점이다. 이미 만들어진 이점을 활용해 한국이든 낮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시장에서 꽤 잘 싸웠고 한국이 동아시아 식탁의 고기를 전부 먹었다. 이 시장은 서방 자본도 부러워하는데 어찌해봐야 문화가 맞지 않으니 이걸 먹어치우려면 반드시 큰 돈을 지불해야 한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여 동아시아 문화사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마왕나비가 왔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작고 정교한데 이것이 바로 투자 부족의 단점이다. 한국 드라마는 대박 작품을 만들 때가 많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자금난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촬영 기법과 고도의 기획을 통해 자원을 활용하고 조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국 드라마의 이러한 특징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장면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국한해서 원가를 낮춘다. 둘째, 드라마는 짧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제품은 길지 않다. 셋째, 시즌제 방송으로 수익이 나면 추가 투자, 자본의 이익을 본다. 넷째, 촬영 실력이 정교하고 CG가 많이 부족하고 투박해도 편집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치밀한 자원 통합을 잘한다. 물론 자본의 희소는 상대적이지만 주로 넷플릭스 자본이 너무 많다. 한국인에게 없는 강점은 곧바로 이 자본에서 나타난다. 더 큰 장면, 더 좋은 효과, 자체 플랫폼의 장점, 더 다듬은 디테일.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의 좋은 투자금, 좋은 제작 환경이라는 말은 다른 기획사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넷플릭스가 영화 제작 전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답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누구의 주문을 받습니까? 지금은 오징어 게임 한 편일 뿐이지만 한국 회사 측은 이미 갈등을 하고 있다. 가령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 10편을 동시에 촬영하는데 자원은 한계가 있다. 부도가 나면 넷플릭스일까 아니면 한국 프로덕션일까? 넷플릭스는 더 잘 만들고 더 싸게 만들면 한국 회사에 투자금을 더 준다.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전략이 좋다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괴롭히는 게 대단하다. 같은 기간 각종 매체와 광고를 동원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 바람을 불어넣고 마케팅을 늘렸다. 원가 낮은 동영상에 세뇌된 시청자들은 누구의 작품을 좋아할까? 이 전투에서 미국은 참을성만 있다면 몇 년 동안 투자하고 한국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결국 이 문화전쟁에서 한국 프로덕션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파산하면 미국 자본까지 가세해서 적기에 주식을 사들이거나 인수하면 한국인 제작사는 모두 외국 자본 소유가 된다. 이쯤 되면 본토 독과점을 이룬 미국 자본이 높은 임금을 줄까? 독점적인 가격 책정을 실행하면 너희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쳐 본토 발전을 중단시킬 것이다. 독점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현지 세트의 영화 방송회사를 제압한다. 예를 들면 의료, 음악, 촬영 등이다. 그런 다음 다시 모든 부대 산업을 인수하는 데 투자한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만약 영화와 TV 시스템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영화와 TV 산업 내에서 다시 판을 뒤집으려 한다. 그러나 확률은 거의 없다. 한국의 영화 산업이 어떻게 일어섰는가는 내가 전에 썼던 것을 보면 매우 복잡하다. 이 칼럼을 본 중화권 댓글 반응입니다. 그 중국 영화계는 전혀 살아나 본 적이 없다. 북조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총결산해보자. 전 세계의 자본은 중국의 해방을 필요로 한다? 엘리트 포럼은 말 그대로 작은 팬덤의 똥통이라고 자부할 뿐인데 이 글은 구린내 나는 악취와 억지를 부린다. 물론 이것은 구독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바보 오빠의 지능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사람을 만족시킨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런 폐품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중국 방송이 있어야 중국이 한국처럼 망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의 선전선동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스폰지밥 시진핑, 바로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너 빨리 한국 영화회사에 투자해라. 참 어린애 같은 글이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있는 거 알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사는 편이라서 한국 산업에 지장이 없고 심지어 더 좋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젊은 배우들은 적어도 연기를 할 줄 아는데 당신 나라의 젊은 배우는 왜 모두 안면마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이겼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부 중국인의 댓글인데 중국 내부의 댓글과 다르게 해외 토론 게시판의 댓글은 결이 다릅니다. 모두 이 칼럼을 쓴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 일색입니다. 저도 이 칼럼을 읽으면서 이 평론가가 자본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가 성공했는데 투자비를 더 적게 드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웃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성공을 하면 그 성공에 대한 보상을 더 해야만 그 성공한 인물들이 행동을 취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덕분에 주가가 상승하고 구독자가 늘어났고 넷플릭스의 독점이 아닌 여러 플랫폼이 경쟁 속에서 한국 작품을 잡으려는 경쟁이 더 할 것이고 그 경쟁은 투자금을 더 높이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구조인데 정말 바보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 평론 속에 담긴 내용은 그저 한국의 선국을 어떻게 폄하할까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뇌피셜을 나열한 일기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